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스스로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게 됩니다. 특히 중년기에만 들어서도 자꾸 감퇴하는 기억력으로 인해 자신의 뇌가 늙어간다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기억력 감퇴나 두뇌 노화는 불가피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치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늙지 않는 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는 뇌입니다. 지은이 리처드 레스탁, 펴낸 곳은 유노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경과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십 년간 뇌와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해온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 사례와 오랜 시간 환자를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인해 감퇴된 기억력은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노화에 대해 너무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다양한 기억력 강화법으로 스스로 두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기억력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유형의 기억 상실증인 건망증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한때 인식했던 중요한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가벼운 유형의 기억 상실증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 상실증은 희귀한 기억력 장애가 아니다.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가설을 세워 검증해보자. 오늘 점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점심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한 달 전 점심시간에는 어땠는가? 그때를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날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제 한 달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오늘부터 2달 전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2달 전 점심시간에 별다른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날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는 흔치 않은 가장 특이한 경우이다. 방금 참여한 작은 실험은 매우 중요한 점을 증명한다. 기억력은 근본적으로 부호화, 저장, 상기의 3가지 과정에 따라 형성된다. 부호화 오류를 예로 들면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몽상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은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가능성이 낮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기억이 형성되거나 부호화되지 못했으므로 나중에도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기억력은 형성되지 않았다. 상기 오류는 한 가지 정보를 성공적으로 부호화하고 저장하지만 그 정보를 상기시킬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 정보는 부호화될 수 있으나 그 정보를 다시 생각해낼 수는 없다. 부호화 오류와 상기 오류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여러 상황에 따라 정보를 생각해내는 능력과 관련된다. 기억력 검사 과정에서 상기 오류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므로 기억력 검사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설계된다. 객관식 기억력 검사는 점수를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직접적인 주관식 질문에서 생각해낼 수 없었을 답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에 객관식 질문에서 답변을 더욱 잘할 수 있다. 기억력의 3단계 가운데 첫 번째인 부호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부분은 기억력 부호화를 향상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단어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며 기억력 부호화를 발전할수록 한층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면 우리는 정상 시력을 갖고 태어나기에 눈으로 보는 방법을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때때로 읽고 쓰는 방법은 열심히 배워야만 한다. 기억력이 뛰어나도록 강화하는 방법은 시각적 이미지를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감정적 요소는 생생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기억력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극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기억도 결국 기억력을 연마하고 유지한다면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치매의 피해로부터 가능한 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에 스스로의 기억력에 신경 써야 한다. 성공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면 이 책에서 제안한 기억력 강화 방법을 매일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자면 현재로서는 궁극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수년간 신경학적 진료를 보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퇴행성 뇌질환에 시달리는 환자가 기억력이 고도로 조정된 상황을 보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기억력 감퇴는 반드시 치매로 이어지지 않지만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실상 기억력 감퇴와 치매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기억력을 강화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부분을 얻게 되고 잃을 부분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기억을 강화하는 법. 여기서는 느긋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 기억 강화 훈련을 소개하려고 한다. 숫자 270, 183을 기억해보자. 혼자서 마음속으로 270, 183을 한두 번 정도 순서대로 읽어보면 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270, 183을 아무것도 적지 않고 순서대로 가장 낮은 숫자에서 가장 높은 숫자까지 머릿속으로 재배열해보자. 이제 그 숫자를 다시 순서대로 가장 높은 숫자에서 가장 낮은 숫자까지 재배열해본다. 이러한 두 가지 작업 기억 강화 훈련을 연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270, 183의 원래 순서를 마음에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정신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카드를 이용해서 작업 기억 강화 훈련을 하는 방법이다. 1. 트럼프 카드 한 벌을 골고루 섞은 다음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탁자 위에 내려놓은 이 카드 한 벌은 카드를 한 장씩 뽑아낼 추첨 덤이다. 2. 트리거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추첨 더미에서 카드 2장을 뽑아낸다. 이제 추첨 더미에서 한 번에 한 장씩을 뽑아서 뒤집고 그 뒤집은 카드를 다시 뒤집어 패기 더미 위에 올려놓는다. 오로지 한 번에 한 장씩만 뽑아서 뒤집고 앞면의 그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 한 번에 트리거 카드를 한 장씩 뽑을 때마다 그 카드를 뒤집어 앞면의 그림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다음 다시 뒤집어 패기 더미 위에 올려놓는다. 이제 그 트리거 카드는 패기 더미에서 숨겨져 있으므로 작업 기억을 활용해야 한다. 당신의 선택, 이를테면 작업 기억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당신의 추첨 더미에서 또 다른 트리거 카드를 뽑아내서 뒤집어 앞면의 그림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름을 말한 다음 그 트리거 카드를 다시 뒤집어 패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서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2차례 뽑아서 뒤집었던 2장의 그 트리거 카드를 확실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트리거 카드를 뽑는다. 이를 200 훈련이라고 한다. 200 훈련에 도전하여 성공하려면 당신의 뇌는 몇 가지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추첨 더미에서 트리거 카드를 뽑고 뒤집어 앞면의 그림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 이름을 소리내어 말할 때 당신은 이전에 2장의 카드에서 봤던 그 트리거 카드를 기억해야 한다. 300 훈련에 도전할 때는 3장의 카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목표이다. 200 훈련에 숙련된 후에는 300 훈련 혹은 심지어 400 훈련도 도전해보길 바란다. 오늘 할 일을 잊지 않고 완수하는 비밀. 이제는 실행 제어 기능을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이러한 작동 방식이 우리의 기억력과 삶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당신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하루를 떠올려보자. 당신은 오전 10시에 프랑스어 수업을, 그리고 오후 3시에 화학 수업을, 오후 4시에 공개 연설 수업을 듣기로 계획해야 한다.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고 그날 저녁에 레이디 가가 공연 티켓을 예매해야 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약간 인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데이트를 위해 외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러한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목표들을 모두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체계적으로 해내야 한다. 목표들 가운데 일부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달성할 수도 있고,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거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목표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늦어도 오후 5시 30분까지는 모두 달성해야 한다.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해내려면 세탁소에 가거나 티켓을 예매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목표들을 당신이 듣는 수업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근접한 순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상상해야 한다. 또한 수업을 듣거나 다른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각자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하므로 그날 목표들을 늦게 달성하여 오후 6시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데이트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받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동안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달성하고자 장기 기억의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 관리자와 작업 기억에 의존했다. 당신은 내적 대화와 정신적 이미지를 통해 목표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억력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복구될까? 뇌를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나중에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연구에서 지원자들은 암기할 단어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요청받았다. 나중에 암기한 단어 목록을 검사하면서 MRI를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나중에도 단어 목록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해마가 포함된 뇌측 측두엽에서 뇌의 활동성이 매우 높았다. 일반적으로 뇌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기억 정보를 저장하는 효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원자들이 단어를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자료를 암기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환경과 되도록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기억 정보를 복구할 때 기억력은 가장 잘 작동한다. 예를 들어 배경음악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자료를 외우는 동안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때 외울 때와 똑같은 유형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한 다이빙 클럽의 회원들은 수중에 있든 땅 위에 있든 간에 40가지 단어를 학습했다. 두 그룹으로 나눈 회원들은 자신들이 단어들을 학습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검사를 다시 진행했을 경우 훨씬 더 많은 단어를 기억했다. 다음으로 한층 더 일상적인 사례로 관심을 돌려보면 지원자들은 서 있든 앉아 있든 간에 40가지 단어들을 암기했다. 두 그룹으로 나눈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처음 단어를 배울 때 취했던 자세로 검사를 다시 진행했을 경우 훨씬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해냈다. 기억력을 강화하는 건강 식단. 내가 가장 제안하고 싶은 3가지 식품은 다음과 같다. 베리류. 베리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레드베리 가운데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레드베리는 플라보노이드가 약간 각기 다르게 함유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레드베리를 모두 골고루 섞어 섭취할 경우에는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레드베리 가운데 제한적으로 하나만 섭취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이 따를 수 있다. 발효식품. 조직 배양한 미생물을 식품에 첨가하면 식품에 함유된 설탕은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젖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발효식품에는 미소 된장과 콤부차, 전통 발효유, 요구르트, 양배추 발효식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녹색잎 채소. 녹색잎 채소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돕는 비타민 B9인 엽산을 함유하고 있다. 녹색잎 채소에는 루꼴라, 미나리, 시금치, 근대, 민들레잎, 상추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장식품들을 건강에 유익한 식단에 포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지중해식 식단은 버터 대신 사용하는 올리브유와 더불어 채소와 과일, 콩과식물, 콩류, 견과류, 시리얼, 곡류, 생선, 불포화 지방 등을 다량 함유한다. 지중해식 식단에 가장 위반되는 식품은 설탕이 다량 함유된 가당 음료와 대부분 피자, 과일 주스, 설탕이 다량 함유된 아침 식사용 시리얼, 튀긴 음식, 페이스트리, 쿠키, 케이크, 감자튀김, 감자칩 등이 해당한다. 매일 식단으로 퀴노아나 보리, 메밀, 현미 등과 같은 통곡물과 살찌는 고칼로리 드레싱을 첨가하지 않은 샐러드, 또 다른 야채 등을 섭취하며 원한다면 와인 한 잔에 곁들여도 좋다. 또한 간식은 간단하게 콩류 반컵 정도와 견과류를 격일로 섭취한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닭이나 오리, 거위 등 가금류의 고기와 베리류 반컵 정도를 섭취할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석쇠나 오븐에 구운 생선을 섭취해야 한다. 기억력을 강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20가지 제안. 1. 기억력은 집중력과 주의력을 발휘할 때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오로지 어떤 대상에 주의력을 기울여 집중할 때만 그 대상을 기억할 가능성이 커진다. 2. 3가지 주요 요소. 이를테면 집중력과 주의력,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기억력을 명확하게 형성한다. 3. 기억력을 강화하면 결국 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력이 확실하게 강화된다. 4. 작업 기억은 가장 중요한 유형의 기억력으로 지력과 집중력, 주의력, 성취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업 기억 강화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5. 뇌는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감각을 초기에 부호하므로 특히 감각기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각기억과 청각기억은 가장 중요한 유형의 감각기억이다. 그렇다고 해서 후각기억과 미각기억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6. 기억력은 집중력과 주의력을 최대로 발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당신은 하루 중 늦은 밤이나 이른 저녁 시간대에 집중력과 주의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기억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하는가? 아니면 이른 아침이나 이른 오후 시간대에 집중력과 주의력을 최대로 발휘하는가? 7. 무엇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떤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되는지 알아야 한다.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필요에 따라 단 몇 초 동안만 즉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단기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되는가? 아니면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몇 분이나 몇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작업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되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어떤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되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는 일화 기억 시스템이나 작업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작업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시각 기억 정보와 공간 기억 정보뿐만 아니라 내적 언어도 동시에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 시각 기억 정보와 공간 기억 정보, 내적 언어는 모두 작업 기억에 저장된다. 당신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글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를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그때는 절차 기억 시스템이나 암묵 기억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8. 심지어 어떤 새로운 자료를 학습한 후에도 이미 학습한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그때는 장기 기억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미 학습한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상세히 암송한다면 기억력은 눈에 띄게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9. 뇌는 완벽하게 끝마친 작업보다 도중에 중단하거나 아직 완벽하게 끝마치지 못한 작업을 훨씬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를 학습하여 기억하려고 한다면 학습을 완벽하게 마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내용을 기억하는 데 가장 좋다. 자료를 학습하다가 일시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잠깐 휴식을 취한다면 휴식을 취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할 때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강화되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0. 단어 목록을 학습하는 동안에는 청각적으로 학습할 것인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단어 목록을 들은 후에 다시 반복하기가 더 좋은가? 아니면 단어 목록을 읽은 후에 다시 반복하기가 더 좋은가? 11. 특정한 사실이나 사건, 상황, 이름 등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마인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12. 새로운 자료를 학습할 때는 특히 물리적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한 자료 내용을 기억할 때는 새로운 자료를 학습할 때 주의를 기울였던 물리적 환경과 똑같은 물리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13. 일단 새로운 자료를 학습했다면 학습한 내용이 일상적인 신체적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기억력을 형성해야 한다. 기억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전환하여 절차 기억을 형성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사건이나 상황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사건이나 상황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한다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기억을 다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5.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종이나 연필, 스톱워치, 초침시계, 음성 녹음기 등이다. 16. 휴대전화는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장황하게 긴 숫자를 무작위로 생성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장황하게 긴 숫자를 무작위로 생성한 다음에는 내가 설명한 기억력 강화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긴 숫자를 읽고 암기한 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흥미롭거나 복잡한 환경을 즉시 기억하고 싶을 때는 전화로 사진을 찍으면 된다. 휴대전화는 비언어적인 자료를 기억하는 데에도 확실히 유용하다. 또한 당신은 책이나 신문기사를 읽을 때 기억하고 싶은 짧은 구절을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기억하고 싶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된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기록한 다음 휴대전화로 녹음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서 놓친 부분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여 시각적 기억력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통화를 한 후 상대방이 체육관에 가자고 말을 깜빡 잊었다면 상대방이 당신과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 핸들에 체육관 이름을 선명하게 새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17.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배경으로 예술작품을 활용해도 좋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예술작품은 현재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1957년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인 웨스턴 모텔이다. 시각화하려는 배경으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인 웨스턴 모텔을 선택했다면 창문의 문지방에 있는 기다란 창턱이나 길고 평평한 받침대가 놓여있는 침대, 평평한 표면을 형성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산들과 같이 평평한 표면에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여 시각 기억을 형성할 수 있다. 그야말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작품의 세세한 부분들을 골똘히 살펴보면서 학습하기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채 웨스턴 모텔을 묘사하며 설명해 본다. 이때 당신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아주 작은 시계와 목대를 자유자재로 굽힐 수 있는 거위목 스탠드를 포함했는가? 또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의자 위에 옷을 포함했는가? 웨스턴 모텔을 묘사할 때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시각화하는 것 자체가 기억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면서 세세한 모든 부분을 시각화하고자 배경으로 활용했던 호포의 작품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개인적인 기억 극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8. 낮잠을 취하는 방법을 익힌다. 특히 시험이나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자 열심히 공부한 후에는 낮잠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억 정보를 복구하는 능력은 낮잠을 취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암호화 현상과 기억 강화 현상이 부차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19.
짤막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암기하기에 짜증스러울 정도로 귀찮은 용어나 이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짧은 구절 등을 성공적으로 기억하려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 한다. 20. 기억극장은 당신이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장소를 포함하여 형성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나는 우리 집에서부터 길을 따라 걸으며 산책하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를 기억극장으로 형성했다. 또한 나는 내 사무실에서부터 길을 따라 걸으며 산책하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도 기억극장으로 형성했다. 기억극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장소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점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책 속에 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억력 강화법, 기억력을 강화하는 수면법과 식단까지 모두 담겨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늙지 않은 뇌로 더욱 현명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